지금 어설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15억 이상 서울 고가 아파트만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저가 아파트는 워낙 가성비 있는 구간이며 여러 겹규제와 시장 상황 덕분에 수요가 몰려 들어올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봐야 하는지 예시 가이드라인용 지역 및 단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요즘 시장 어때 보이세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조용해 보이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임미세, 임장에 미친 새끼 5분이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제가 계속 확인 중인데요,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오른 호가에 따라붙고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죽고 가격이 떨어지고 모두가 공포에 떠는 그런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 노도강 쪽에서 거래량이 꽤 터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북구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성북구가 온기가 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거래가 되고 있냐고요? 지난 10.15 대책 때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사실 노도강, 금관구 같은 지역들은 지난 정부 때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적은 있었지만 토허제는 또 처음이죠. 그래서 토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를 쓰고 나서 이게 허가가 나면 계약을 하는 게 그 토호제 지역에서의 매수 프로세스인데, 이 약정서를 쓰고 통과되는 게 통상적으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다 보니 이제야 매수 계약서를 쓰고 그게 거래 신고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겉에서 안 보였을 뿐이지 현장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겁니다. 이래서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설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15억 이상 서울 고가 아파트만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원래 알아서 수요가 잘 붙지만 지금 중저가 아파트는 워낙 가성비 있는 구간이며 여러 겹규제와 시장 상황 덕분에 수요가 몰려 들어올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예시 가이드라인용 지역 및 단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는 지역과 아파트가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수요의 흐름이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는 그 지역과 아파트로 올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분도 이를 참고하여 공부하고 임장 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지는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중앙입니다. 2018년식의 1152세대로 신축의 대단지 그리고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까지 상품성 아주 훌륭하죠. 무엇보다 힐스 중앙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입지인데요, 밑으로 수인분당선 4호선 중앙역을 도보로 금방 접근할 수 있죠. 뒤로는 안산중앙초합 중앙중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왼쪽으로는 안산시청 상권과 안산중앙공원이 있어 전반적인 정주 인프라 자체가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역으로는 신안산선이 현재 공사 중인데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구로가산,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만큼 현재 25평 브랜드 대단지 신축을 6억대로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지난번 광명에서 신안산선의 공사장 붕괴 사고가 터진 후 개통의 지연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개통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며 시간의 문제일 뿐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단지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웰카운티 4단지입니다. 2010년식의 준신축 연식에 465세대의 다소 작은 세대수, 즉 연식도 세대수도 브랜드도 사실 상품성은 다소 아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는 무기가 있겠죠. 바로 입지입니다. 먼저 웰카운티 4단지가 위치한 곳은 송도 409인데요. 물론 송도에서 109가 대장이고 그 다음은 309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409는 그 109, 309와 맞닿아서 IBD 라인 그리고 GTX B 노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름의 가성비가 있는 곳이죠. 무엇보다 GTX B가 개통될 인천대 입구역까지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며 오른쪽으로 미추홀공원 그리고 인근으로 송도 현대아울렛, 송도 센트럴파크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으며 이 중 백미는 바로 가성비학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단지는 단지 안으로 해송고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품고 있으며 아래쪽으로 해송초와 해송중 역시 가깝죠. 비록 409의 학군이 109의 신정, 연송, 최두익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해송과 칼빈 매니토바 역시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충분히 좋은 학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33평을 7억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09를 아쉽게 돈이 약간
약간 부족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1단지 힐스테이트입니다. 2009년식이라는 준신축, 그리고 947세대라는 1000세대에 가까운 세대수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즉 서울이라는 입지를 생각한다면 무난히 괜찮은 상품성이죠. 이곳의 장점은 육각형 아파트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과 세대수, 브랜드가 무난하고 24평, 33평, 40평, 53평 등 다양한 세대수가 경사 없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은진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은평뉴타운에선 가장 3호선 구파발역과 가까운 단지이기도 한데요. 3호선은 광화문, 강남으로 통하며 무엇보다 아래쪽 연신내역에 GTX-A가 개통하기 때문에 이 3호선 접근성은 그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중요하죠.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은평뉴타운이 아주 좋은 입지일까요?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은평뉴타운 안에서도 입지에 대한 선호도 쏠림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고 3호선 역세권 단지는 분명 하방 경직성이 강한 무난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뉴타운에 위치한 준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25평이 8억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 귀하거든요. 자, 네 번째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레미안 이문 2차입니다. 2004년식이라는 아쉬운 구축, 세대수도 648세대라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상품성은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품성을 커버하는 입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이 바로 레미안 이문 2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는 1호선 외대압역, 아래로는 1호선 회기역이 있으며 단지 왼편엔 한국외대와 경희대가 있죠. 솔직히 정주 인프라요? 아주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상철이 오른쪽으로 딱 붙어 지나가기에 소음과 분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위아래에 상권과 빌라촌이 맞닿아 있어 아파트로만 위치한 곳들보다는 확실히 만족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어떻게 소개드렸죠? 입지 상승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가 이문희경 뉴타운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으로 휘경자이 디센시아, 이문 아이파크자이, 레미안, 라그란데 등 엄청난 규모의 브랜드 뉴타운 아파트들이 입주를 마쳤거나 곧 마칠 예정입니다. 이문희경이 그 예전의 이문희경이 아닙니다. 요즘엔 이 엄청난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매매가가 굳건하게 유지, 아니 심지어 오르고 있으며 이 뉴타운 신축 아파트들 가격에 받쳐준다면 또 오른다면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의 가성비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문희경 뉴타운의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라면 바로 레미안 이문 2차가 해당되고요. 현재 23평을 9억대에 살 수 있다는 건 인근 신축 25평보다 5억에서 6억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명 또 누군가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봉천두산 1, 2단지입니다. 2000년식의 구축, 그리고 2001세대의 대단지, 연식은 아쉽지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상품성을 지닌 곳인데요. 이런 아쉬운 상품성을 딱 하나로 뒤집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2호선 봉천역을 거의 최역세권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2호선이 수도권 철도 인프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다시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입지를 몇 개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위쪽으로 은천초를 가까이 두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서울대 있고 왼쪽으로 쭉 가면 신림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주 인프라는 그닥 좋다고 보기 어렵죠. 인근으로 빌라, 오피스텔, 상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2호선 봉천역의 존재가 이런 아쉬움을 모두 뒤엎을 수 있으며 사실 이런 정주 인프라의 아쉬움이 모두 가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25평을 10억대, 33평을 11억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결정하면 되는데요. 2호선 봉천역 역세권 대단지 구축 아파트를 25평 10억, 33평에 11억? 이게 좋은 가격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 의견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5억대에서 10억대 각각의 가격대에 맞는 5개의 단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중하급지에서도 거래량이 슬슬 터지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들로도 분명 수요가 흘러들어올 거라 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클래스 101 강의 거의 마지막 촬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장을 정말 더 많이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 만기까지는 시장 거의 안 보거든요. 관심도 없고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기쯤 되면 슬렁슬렁 매물을 찾으러 나오시죠. 근데 그때 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면 부동산이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하고 멘붕 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 가능하시면 지금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소개한 단지들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날 가격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 조용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겉은 조용하지만 아래에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